라는 종류. 아, 요게. 네, 스프렌데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품종입니다. 이거는 일본 분들이 작출을 해내신 건데 네네. 인라인이 굉장히 붉고 투명이고 네. 나중에 성장을 하면 요 이파리가 네. 하트 모양을 하트 띱니다. 모양. 그래서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다육식물 중에 하워시아를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그다음에 수출하고 하는 우리 지양에 와 있습니다. 하워시아만 지금 이렇게 키워내고 계신데 이 하워시아 우리가 좀 낯설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한두 개씩 키우고 계실 거예요. 옵투샤, 레튜샤, 그다음에 또 수 요런 애기들, 그다음에 또 라이프티그라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금 키우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그 대표님 우리 자보랑 네. 자보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그 12직원 네. 이런 애들은 네. 하워시아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아. 그 12직원은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이 친구들은 연엽계라 그래서 네. 입이 이렇게 연한 표피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연엽계라고 하고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12직원이라든가 네. 이런 친구들은 네. 경엽계라 그래서 네. 입이 딱딱한 네네네. 그런 종류에 속하는 거예요. 아, 그런 애들은 이제 다 빠져 있고. 네네. 경엽계보다는 영엽계를 네. 대부분 또 많이 선호를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연엽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연엽계를 주로 저희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하월시아 옵시스 속으로 다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월시아 속에 있다가 이렇게 또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다육식물들 중에서도 우리 그라노비아라든가 이제 요런 애들도 그라노비아 속에 별도로 있었다가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에오니움 애기들로 다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이 다육식물 애기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고 하면서 속이 편성됐다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그다음에 특정 그 학명이 없어지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하월시아에 대해서 분갈이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용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혹시 하월시아를 내가 구매를 했는데 분갈이를 내가 하고 싶어 하면 분갈이 일단 시즌은 어떤 시즌이 좋을까요? 분갈이는 봄이나 가을에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딱 좋겠네요. 네, 지금 지금 구매를 딱 하면 좋은- 딱 분갈이를 하면 딱 되는데, 자, 만약에 이제 우리 지양에서 판매를 하는 요런 이제 하월시아 애들이 분갈이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기존의 묵은 아가들을 배송을 하게 되면 분갈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자, 하월시아 애들 분갈이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어디로 가요? 자, 따라가 여기 볼게요. 대표님 굉장히 젊죠. 굉장히 젊어요.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우와 이거 되게 예쁘다. 보겠습니다. 네, 하는 걸 한번 같이 분갈이 볼게요. 아이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네, 아, 요거는 다 지금 판매를 하는 상품들이죠. 네네 맞습니다. 가격대가 궁금하다. 전부 다 자구를 떼갖고 키우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구를 보면 엄마 얼굴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이런데 이제 이 엄마 얼굴까지 나오기까지 대략 얼마 정도? 한 3년 정도 걸리려나? 궁금하다. 그래서 이 애기들은 엄마 얼굴을 모주를 제가 판매를 하는 사이트에 모주 얼굴을 다 올려놓고 그 모주 얼굴을 보면서 이거를 구매를 하더라고요. 엄마에서 이제 떼어낸 애기들이니까. 이 만상 같은 애들. 아, 네,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그거예요. 에메랄드라는 품종입니다. 에메랄드? 네. 네. 에메랄드라는 품종이고 네. 이 하월시아는 지금 또 물을 약간 준 상태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관수를 했나봐요. 화분을 플라스틱에서 이걸 제거할 때는 제가 한번 약간- 들어볼게요. 네네네. 무게감 때문에. 관수를 했는데 이 정도 무게감이면은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저희는 마사 비율이 많이 높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마감은 지금 저곡토 마감을 하셨고요. 네. 네. 이거를 이제 할 때는 균열을 줘서 네. 이게 뿌리가 다치지 않게 네.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빼냅니다. 자, 여러분들 관찰하세요. 자, 하월샤의 뿌리는 이렇게 우동 뿌리 마냥 굵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굵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음. 여기에서 잠깐 좀 보여줘요. 지지를 하는 뿌리랑 지금 물을 먹는 뿌리가 따로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얘네들이 지금 새로 난 뿌리잖아요. 예예. 물을 먹는 뿌리가 이렇게 굵어요? 혹시? 네 맞아요. 물을 먹는 뿌리는 여기 이제 곁에서 요거. 나오는 어. 네 이런 애들이 곁뿌리가 이제 다 먹고. 이게 이제 기둥이 되는 뿌리입니다. 네. 그런 거고 이거는 회원분 건데 제가 네. 조금 다듬어서 네. 분갈이를 해드릴게요. 지금 화분의 사이즈는 뭐 거의 한 2.5배 가까이 되는 용량 음. 사이즈 화분으로 옮겨갈 건데 보통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분을 선택을 할 때 하월시아 화분은 우리가 롱분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거는 뿌리 때문에 그럴까요? 네 뿌리의 형태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사실 저희는 그렇게 얘의 뿌리의 높이에 맞춰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원분 거라 이렇게 높은 데다가 심어드리는 건데 저희는 남은 데다가 이렇게 낮은 데다가도 많이 심어드려요. 꼭 굳이 만상이나 옥선이 아닌 이상 사실 얘가 뿌리가 포복형도 있고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막 뿌리가 엄청 굵은 애들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만상이나 옥선은 뿌리가 훨씬 더 굵어요? 조금 더 훨씬 더 굵죠. 다른 종에 비하면. 물론 오래된 이것도 굵은데. 네. 이거보다 막 두세 배까지도 진짜요? 해요. 네. 오래된 나이배기들은. 자, 뿌리를 정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뿌리가 어린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하월샤 이거를 분갈이를 할 때는 요런 이제 하얀색 뿌리가 가장 싱싱한 최근에 나온 뿌리고 요런 이제 말랐네, 걔는. 요거 이제 오래된 예전 뿌리예요. 요런 것들은 이제 핀셋으로 잡아서 이렇게 제거를 다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보통 다육식물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 생장점을 그냥 이렇게 탁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면으로 그냥 커트하듯이 딱 하는데 지금 하월시아는 보시면 어떻게 뽑아내듯이 지금 죽은 뿌리들을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대표님 화분 안에 이 서클링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꽉 차 있는 애들은 우리가 커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걔네들 그냥 어쩔 수 없이 커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서클링이 돼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조물조물 하면은 이렇게 뿌리가 훨씬 더 일반 다육이보다는 뿌리가 굵기 때문에 잘 떨어져요? 다 풀립니다. 그래요? 풀려서 이제 거기서 오래된 뿌리들, 이런 뿌리들 제거하고 이런 신선한 뿌리만 남기고 제거를 하시면 되고 하월샤 같은 경우에는 굵은 뿌리들이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할 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빠져요. 부러져요. 이것도 이렇게 돌리면서 제거를 해주면 훨씬 더 제거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깔끔하게 됐으면 여기 하월시아는 목대가 별로 안 나오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대가 만약에 길어졌으면 어차피 뿌리는 지금 요 윗 라인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나중에 키우다 보면 자연적으로 도태가 돼요. 근데 자연적으로 도태가 될 때 또 그게 또 병의 근원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직접 그냥 이런 어차피 분갈이 하는 김에 이렇게 잘라줘요. 대박.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약간 무같이 깔끔한 단면만 나오게 남겨놓고 진짜 건강한 그런 수분감이 느껴지네요. 반짝반짝하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다이세는임이나 베노밀이나 그런 살균제 같은 거를 물에 좀 개어서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고요. 그냥 가루 타입도 괜찮은 거죠?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심어주면 되는데 가장 하월샤 심을 때 질문.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리거나 하는 작업 없이 바로 가요? 이 하월샤들은 뿌리가 두꺼워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말리진 않고요. 그냥 심고 물을 한 며칠 안 줍니다. 그러니까 심은 다음에 그 안에서 말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용토 자체가 굉장히 좀 마른 용토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자, 용토가 지금 보이는데 자 보통 상토는 거의 안 보이고 저곡토, 뭐 녹소토, 훈탄 뭐 이렇게 녹소토, 동생사, 하이사, 마사 아주 조금 그리고 훈탄, 폴라이트도 없고 상토가 들어가요? 상토 거의 안 들어갑니다. 진짜요? 없다시피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마사 비율도 낮기 때문에 보습력이 좋은 거고 흙이 다육이보다 또 가벼운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하고요. 화분을 정할 때는 이거는 지금 조금 작게 심어달라고 하셔서 여기다가 심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한 요 정도 양옆에 1cm씩 양옆으로 1cm 전체 그러니까 1cm 정도 이렇게 여유 공간을 남겨놓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옆에다가 흙을 이렇게 붓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뿌리가 곱게 지금 내려앉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벌써 이제 세팅을 해놓고 흙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용토 자체가 또르륵 굴러가는 용토라서 이런 분갈이가 충분히 가능하네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상토 성분이 많은 이제 이런 용토들은 위에서 이렇게 쏟아부을 때 공간이 이 정도밖에 없으면 진짜 넣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용토는 지금 충분히 이런 분갈이가 지금 가능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화분이 이게 100%라고 치면 한 70%? 75% 정도까지는 이제 이 저희가 쓰는 배합토, 하월샤 전용 배합토를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곡토?
네, 저곡토인 걸로 이게 보습 역할을 도와주게. 저곡토 이 정도 되면 미립 정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저곡토 미립 사이즈를 와 이렇게. 근데 이 분갈이 방식이요, 선인장 중에 예쁘게 생긴 애, 만두처럼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되게 예쁜 애들. 그 애들 분갈이 방식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마 다 식물은 비슷비슷할 겁니다. 아니야, 다육이는 이렇게 안 해.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보셨죠? 지금 우리가 음. 이게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탑드레싱하고 마감한다고 하는데, 다육들 같은 경우에 끝까지 배양토를 채운 다음에 그냥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가 하는데, 얘는 이 정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저곡토가 들어갔거든요. 야, 이런 식으로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톡톡톡 쳐주면서 이제 네. 에어층이 혹시나 흙이 안 들어간 곳이 있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 쳐줘서 네. 한 이렇게 100%라고 치면 5%에서 10% 정도? 네. 5% 지금은 5% 정도 남았는데 네. 조금 여유롭게 남겨주면은 좋습니다. 네. 이런 우리가 식으로. 아까 오래된 목대를 커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재를 했잖아요. 네. 관수를 보통 커팅을 안 했으면 관수를 바로 해요? 만약에 아까 이런 뿌리 제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네, 바로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에는 한 3, 4일 정도 말리나요? 이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3, 4일 네. 정도. 만약에 천물을 준다고 하면요. 어떻게 줘요? 얼마만큼 줘요? 흠뻑 흘러내리게 줘요? 네, 흠뻑. 줄 때 줄줄줄 흐를 정도로 이제 여기에 이제 껴있는 미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네. 완전 흠뻑 줍니다. 완전 흠뻑 주고. 네. 그러면 처음 분갈했을 때 얘는 위치를 둘 때는 어디에다가 둬요? 살짝 약간 빛이 약한 데다가 원래 기르시는 곳보다 한 조금 단계 더. 빛이 낮은 데다가 잠깐 놔놨다가 네. 네,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올라가면 한 달 정도 좀 네. 시간이 지났다가. 그러면 얘가 거의 뿌리가 나오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한 달 정도? 활짝 하고 그러면 다시 천물은 얘는 3, 4일 후에 천물을 흠뻑 흘러내리게 주고 두 번째 물은 어떻게 줘요?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딱 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아파트형 환경에서는 열흘에 한 번 열흘에 정도 한 줘요. 번? 네, 열흘에 한 번 정도 주고 흠뻑 흘러내리게. 네, 흠뻑 주고 만약에 우리 집이 너무 건조하다. 막 물을 줬는데 막 2, 3일 만에 얘가 물을 주면은 요색이 되거든요. 그렇죠. 색깔로. 요색이 되는데 물을 주자마자 막 2, 3일 뒤에 이렇게 바로 이런 빨라. 색깔이 나오고 막 꼬슬꼬슬해진다 하면 물 주기를 좀 앞당겨야 돼. 아, 우리 집이 좀 건조하구나를 인지를 하고 뭐 한 8일에 한 번, 9일에 한 번 이렇게 하다가 네. 주다 보면 입이 무르거나 그런 현상이 없으면 그 주기로 이제 나는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통풍이 너무 안 되시는 분은 2주에 한 번씩도 주세요.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물주기는 8, 9일에서 2주 사이에 한 번씩 이제 각자 집에 이제 어떤 환경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키우기에 가장 창이 가장 아름답게 나오는 습도가 60도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매니아님이 물을 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수분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 이 습도를 이 화분 안에서 자체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면 대체적으로요 물이 이게 수분감이요 얘가 상시 수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완전히 말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다육이 같은 경우 아직은 많이 안 해보신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이 쪼그라지면 물을 주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하월시아는 그거면 이제 탈수가 시작되는 거라 네. 그 상태 찌그러지는 걸 본 다음에 다시 물 주는 것보다는 네. 그거보다 만약에 조금 미리 찌그러지기 전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한 번 쪼그라드니까 이게 다시 맞아요. 풀려고 하는 시간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열흘에 한 번 줬는데 딱 찌그러질 때쯤 줬다라고 치면 다음에는 그 찌그러짐이 없도록 네. 8일이나 9일 이렇게 앞당겨서 줘야 되고. 이 지금 친구들이 찌그러져서 좋을 게 없거든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이게 펴지질 않고 맞아요.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분갈이를 했잖아요. 자, 요거를 다음 분갈이 텀은 어느 정도 돼요? 뭐 다육마다 다르겠지만 하월시아마다 일반적으로는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2, 3년에 한 네, 번씩. 근데 지금 요 분 같은 경우는 화분을 작게 했기 때문에 네. 한 1년이면은 하실 것 같아요. 1년이면 다시. 네네네. 혹시 얘네들이 뭐 영양이 따로 필요하거나 뭐 그다음에 살충살균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특별히 안 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그러냐면 네. 저희 흙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걸 추가적으로 안 하시거든요. 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아파트형 환경에서는 대부분 빛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안 좋은데 거기서 추비를 한다든가 어떻게 더
얘를 더 빨리 키우려고 하다 보면 얘가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단단하게 키울 수 있게 저희가 이미 다 토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네. 추가로 안 주셔도 됩니다. 막 근데 그 액비를 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네. 질소질이 없는 뭐 네. 메네델이라든가 네. 칼슘제라든가 이런 네. 거는 주셔도 되는데 네. 네, 막 질소질이 있는 거를 주시는 거는 추천하지 성장을 않습니다. 위한 그런 거는 네, 성장을 한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봤는데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대략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들 가격대를 한번 이렇게 쓱 훑어봐야 그래야지 또 이제 요 애들을 어떻게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제가 기준에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네. 자, 요거는 와, 완전 나뭇잎파리 같이 생겼네. 네, 요건 완전 무늬가 예쁘죠. 네네, 요건 얼마예요? 요새 난무라고 이거는 네. 이제 회원분 조직배양인데 회원분이 구매를 하신 조직배양 품종인데 요새 네네. 조직배양이 많이 나와서 네. 이런 거는 1, 2만 원 정도 합니다. 진짜요? 네. 잘생겼는데. 저렴한 것도 많아요. 네. 요것도 진짜 이쁜데. 요거는 비비안이라고 그러는 네. 이게 사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빅타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작은 거가 한 요 정도 얘는 아니지만 요 네. 정도 사이즈가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 정도는 훨씬 더 몸값이 훨씬 더 크겠네요. 나아요. 훨씬 더 나아요. 판매도 하지 않을 뿐더러 판매도 얘는요? 이런 거는 만상 교배종 금이라 그래서 네. 가장 성장이 늦은 요런 만상이라는 품종과 네. 다른 종을 교배를 해서 이종 잠깐만. 교배를 해서 만든 거예요. 아예 그냥 다른 그 교배를 해서. 네, 이종 교배를 해서 만든 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종 교배를 만상이 원래 하월시아 중에서 가장 성장이 느린데 이종 교배를 하면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래요? 아빠가 성장이 빠른 얘를 만나면 그래서 좀 성장이 빨라지고 창도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거는 화분까지 23만 원짜리 친구예요. 이거는 23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부담스러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네. 덩치도 좋으면서 네. 이렇게 반질반질하면서 선도 좋은. 살짝 만져봐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아주 약간의 도트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약간의 오돌도돌한 도트는 있고 그건 봤을 때는 그냥 창이 깔끔하게 있는 것 같아도 살짝 이제 그런 도트는 있는데 요거는 원령은 한 3만 원 정도? 네, 3만 원에서 큰 거는 5만. 5만 원? 요거는 큰 건 5만 원 정도? 네. 야, 요거 이쁘네요. 만상금이라고 네, 해서 만상금. 금이 고르게 아주 3만으로 아주 잘 먹었죠. 네, 요 정도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 친구는 판매는 안 하지만 비매품? 네, 여기 이제 편호로 있는 친구는 15만 원짜리. 얘는 15만 원? 네. 그러면 요애는 잠깐만요. 얘는 이거는 피츠로이라 그래서 네. 요 굉장히 그 윗부분이 굉장히 붉게 되는 그런 산이거든요. 피츠로이라는 게. 네. 그렇게 되는 친구인데 요거는 작은 친구가 30만 원짜리. 그 정도. 그리고 또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요런 게 아까 말씀하신 경엽계예요. 그렇죠. 단단한. 네. 굉장히 단단하죠. 근데 잘생겼어요, 얘도. 얘도 진짜 오래돼서 원래 이런 색감을 띠지 않아요. 원래. 보통 다육이 키우시는 그쵸? 분이 크리스마스 캐롤 애기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애도 얘랑 비슷하는 거예요? 캐롤이랑은 조금 다른 품종이지만 네. 그래도 뭐 형태는 일단 비슷하니까.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오래돼서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여성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피그마야. 요거. 네, 하얗게. 그러면은 품종별로 이렇게 남성분하고 여성분들 매니아님들이 선호하는 게 좀 달라요? 처음에는 조금 선호하는 게 다른데 나중에는 이제 같아져요? 네, 그렇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뭐 같아지겠죠? 야, 요 얘기는 여기 이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오는데 얘도 이쁜데? 빨갛게 되죠. 네. 여기가 이 선으로 이 창 전체를 덮어버리는 맞아요. 굉장히 보기 드문. 아이예요. 그러니까 창이 진짜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 선이 진짜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수정연필이라 그래서 네. 굉장히 투명하면서 맑은 인기 좋은. 이쁘네요. 연필심이 있네. 네, 연필심이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수정연필이에요. 그러게 여기 힘이 있어. 그리고 이파리 자체가 왜 옛날에 우리 연필 칼로 깎았을 때처럼 그런 각짐이 있네. 그리고 이런 이바냐라는 친구들도 어머.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몬스터 웅장해서 같은 느낌이 든다. 너무 좋아하세요. 네. 얘가 창이 맑아서 이렇게 네. 엄청 투명하거든요. 네. 이렇게 진짜 투명해서 와,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고 모양도 예쁘고 마치 진짜 무슨 이렇게 진짜 그 동물의 손톱 발톱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네요. 요 입 끝이 이렇게 네. 올라가는 변이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위로 살짝 리커브가 좀 있죠. 그렇네. 보통 지금 하월시아들이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옥선금이라는 어우, 얘 친구예요. 너무 이쁘네요. 요 정도는 18만 원 정도? 네, 18만 원짜리. 18만 원. 음. 18만 원. 아, 얘 이쁘다. 요것도 요게 아까 그거예요? 아니면 네, 다른 맞아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얘네 있잖아요. 그거 같아. 겨울 그 소재 옷, 니트 소재 옷 같은 그런 지금 표면을 가지고 있어요. 잘생겼어요. 질감이 진짜 신기하죠. 네네네네. 어떻게 식물이 어우. 저런 질감을 갖는지. 어머나. 레투사금. 레투사금? 대형으로 돼가지고. 그렇네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네요. 레투샤도 굉장히 다양한 종이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맑으면서 선이 들어가는 품종. 잘생겼어요. 번듯하니. 아, 그리고 요거는 피그마의 종류 피그마의 중에 핑크빛으로 되는 그러니까 친구예요. 빛감이 굉장히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거는 용궁이라 그래서 네. 옥선에서 이렇게 붉은 타입이 잘 없는데 네. 붉게 되는 타입의 옥선이 그렇네요. 붉게. 진짜 다양하죠. 그다음에 얘는 약간 조금 맑으면서도 맑으면서 살짝 솜털이 있는 지금 그런 모양에다가 가로선이 지금 이렇게 얘가 자태양. 자태양이라는 아이입니다. 자태양 이게 그리고 굉장히 맑죠. 네네네 맑아요. 맑은데 실제로 보면 약간의 솜털 같은 맞아요. 또돌또돌한 그런 게 도트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화규라는 화규. 아이로 얘는 약간 불투명한 그런 창 모양 하고 있어요. 스프렌덴스 중에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그리고 어머 이거 이쁘다. 발렌타인 데이지라는 아이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직배양으로 나와서 오랫동안 순화가 돼서 거의 대부분 유통되는 게 조직배양으로만 유통되는 원래 OM금이라고 유통이 되는데 네. 넘버보다는 이제 이름으로 유통명으로 발렌타인 데이지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발렌타인 데이지. 옥두샤 계통에서 창이 굉장히 짧고 네. 크고 똥똥한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대부분 이렇게 창이 훨씬 얘보다 크죠. 알이 훨씬 크니까. 네네. 그리고 요거는 판도라 실생. 하얗게 위에 맞아요. 창이 되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요. 그거는 피그미 데빌이라 그래서 네. 자그만한 거는 20만 원 정도씩 하는데 네. 꾸준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저희 실생품 중 하나입니다. 스프링복스라 그래서 네. 이런 스프링복스가 이런 이글이글한 이 자색선이 특징이 네. 나이거든요. 윤이 좋고. 근데 굉장히 얘는 소형종 진짜 외소화돼서 나온 실생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뭐 그런 뜻을 가진 피그미 데빌이라는 피그미 데빌. 그다음에 요거는 발룬. 아우 화분 안에 꽉 차 있습니다. 포트까지 귀엽죠? 55,00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귀여워요. 굉장히 귀엽죠. 자보 계열의 지금 가스테리아 금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 요 정도는 지금 요거는 4만 원이에요? 네, 맞아요. 4만 원, 요것도 4만 원 정도. 이 친구들이 크면 네. 그래요. 적심을 했나 보다. 굉장하게 되는 어머나. 게 이 친구들이 크면 이렇게 커져요. 느낌이 어디 동남아에 있는 그런 애들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자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그냥 보통 자보나 은자보 같은 애들을 많이 키우시거든요. 네네. 근데 요 애들은 금이 이제 노란 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와 얘는 진짜 이쁘다. 금이 그리고. 진짜 잘 들었죠. 네. 이렇게 약간 요철이 있는 애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여기도 약간 요철이 이렇게 있으면서. 요철이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고급 품종의 아이들이 많고요. 오 그래요? 네. 이제 이렇게 매끈한 친구들은 대형종인 친구들이 많아요. 네네네네. 잎라인도 이렇게 붉게 들어가고. 오 진짜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네. 재미있는 예쁘네 품종입니다. 예뻐. 진짜 잘생겼다. 요런 애들도 너무 예쁘고. 여기가 이제 픽타랑 스프렌덴스들이 모여져 있는데 네네네네. 픽타랑 스프렌덴스들이 이렇게 네. 알록달록한 요런 색감을 많이 냈고 이런 위에 만져보시면 약간의 도돌도돌한? 네, 도트도 있습니다. 약간의 도트가 있는 애들이 있고. 점점 이제 조금 더 발전할수록 이렇게 컬러감이 조금 더 좋아지고 이쁘다. 잎의 형태도 예뻐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상 포인트가 네.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아이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이게 저희도 다육이를 그래도 꽤 오랜 시간 키웠습니다만 네. 다육이는 사실 어렸을 때 짱짱하게 키우면 너무 다 예쁘잖아요. 네. 근데 하월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멋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멋이 안 나는 친구들을 가져와서 달달 굽는다 그래서 예뻐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월시아는 굉장히 이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하월시아는 애시당초부터 유전자가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종류가 네, 아예 네, 그냥. 맞아요. 그러면은 그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거는 똑같은 이름의 그 하월시아라도 그게 다 똑같은 모양으로 크는 게 아니라 그냥 애시당초부터 모양이 예쁜 애를 사야 되는 거예요. 아, 같은 품종 내에서 그런 것도 일부 있긴 하지만 네. 얘네들은 뭐랄까요? 얘네들은 일단 일반 다육이랑 다르게 네. 자가 수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불화성 식물이라 네. 무조건 다른 아이랑 교배를 해야 돼요. 무조건. 네, 네. 그래서 다른 아이들 아니면 얘가 받아주질 않아요. 네, 네. 물론 안 그런 친구도 정말 조금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은 엄마랑 아빠랑 만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씨를 뿌려서 네. 나오다 보면 거기서 잘생긴 것도 있고 못생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못생긴 거를 잘 키운다 그래서 잘생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그게 경쟁력이네. 그게 바로 경쟁력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야, 만드는 이 게 부분이, 어려운 예, 이 부분이 또 그런 매력이 있네. 또 이제 희소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매니아님들이라면, 진짜 똑같은 이름의 아이라도 정말 잘생기고 그렇지 않은 거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 근데 네. 이제 가치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그런 애들. 맞습니다. 와, 굉장히 얘도 알록달록 이쁘다. 얘도 잘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식물들을 보여드리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하월시아, 특히 이제 우리 지양에서 만들어낸 이 하월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진짜 고퀄리티의 그렇게 이제 프리미엄 라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수시장, 우리 이제 내수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 어떤 그 매니아님들 층들에서도 많은 이렇게 선택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쉽게 만나는 그런 이제 보급형 국민이 이제 하월시아 이외에 이런 고급 품종들도 있으니까 국민다육이, 그 다음에 뭐 창다육이, 금다육이, 그 다음에 코노, 립톱스 이런 거 하셨다가 조금 더 새롭고 신선한 또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월시아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대표님 오늘 촬영해 주시라고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네. 별 말씀 네, 고맙습니다. 저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